네, 클쌤입니다. 여러분들 연립방정식 많이 풀어봤죠? 요런 식 한번 봅시다. x-y 플러스 1은 0이라는 xy에 관한 1차 방정식이 있고요. x의 제곱 플러스 y의 제곱은 25라는 방정식이 있어요. 첫 번째는 도형으로 표현한다면은 직선을 그릴 것이고, 두 번째는 원을 그리겠죠? 얘 두 개를 연립해 놓고 풀라 그래. 이번 시간은 이제 이런 걸 하는 건데, 이게 뭐냐면 이제 첫 번째는 뭘 대신해 쓴 거냐면 1차 식을 대신해서 써본 거고, 두 번째 식은 2차 식을 대신해서 써본 겁니다. 근데 등장하는 문자가 x, y 두 가지 있는 거잖아. 그래서 미지수가 두 개. 근데 이 차수가 2차가 지금 제일 높은 차수거든. 그래서 얘들을 보고 뭐라 부르냐면 미지수가 두 개인 연립 2차 방정식이라고 불러. 그래서 얘 어떻게 풀 건데 이런 내용이야. 실제로 이렇게 문제 나왔다. 어떻게 풀 겁니까? 어, 당연히 뭐 우리 이런 거 많이 해봤잖아. 위의 식을 예를 들어서 y는 x 플러스 1 이렇게 바꾼 다음에 아래 식에다가 대입을 하겠죠. 대입. 바꾸어서 대입한다. 그지? 그래서 미지수가 두 개고 연립 2차 방정식이면 그 연립 방정식을 푸는 기본적인 방법은 둘 중에서 만약에 하나가 1차식이면은 그 1차식을 대입하면 돼. 근데 2차식과 2차식이 나올 수도 있거든. 연립하는데 얘도 2차식이고 얘도 2차식이야. 이 자식들 이렇게 2차식들로 나와. 그러면은 얘들을 풀라 그러면 얘처럼 둘 중에 하나에는 반드시 1차식으로 분해되는 식이 나와야 됩니다. 그래서 여기서 인수분해가 되든 여기서 인수분해가 되든 둘 중에 하나는 1차식의 꼴이 나와줘야지 그 1차식을 얘처럼 대입을 해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게 되는 거야. 예를 들어 볼게. 뭐 이런 식으로 주어진 식이 둘 다 x, y라는 두 개의 문자를 쓰고 있는데 위에도 2차식, 아래도 2차식이야. 그러면 둘 중에 하나는 인수분해가 되어야 합니다. 만약 이 식을 인수분해 하게 되면은 이렇게 나오겠지. x-y, 2x-y는 0 이렇게. 그럼 이 식을 만족하는 xy 같은 경우에는 얘가 0이 되어서 0이 되었거나, 즉 y는 x 이렇게 되거나, 또는 얘가 0이 되어서 0을 만족하거나, 즉 y는 2x 이렇거나 둘 중에 하나가 되겠지. 그래서 첫 번째, 이럴 경우에 얘를 여기 대입해서 한번 풀어보고, 또 이럴 경우에 또 얘를 여기 대입해서 한번 풀어보고, 경우의 수를 나누어서. 그래서 애초에 1차식이 주어져 있거나 또는 1차식을 만들어낼 수 있는 경우에는 1차식을 찾아가지고 그 1차식을 나머지 식에 대입하면은 뭐 문자가 두 개 있었지만은 한 문자로 통일되고 식이 한 개 나와 있으니까 그 문자에 대한 값이 나오겠고, 그 하나의 값이 나오면 나머지가 또 애초에 주어진 식에 의해서 또 나머지 값이 나와지겠지. 이런 원리로 이수분해 하면 되거든. 근데 교육과정에서 제외됐긴 했지만은 이렇게 인수분해가 안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. 만약에 정석적인 풀이 1차항을 찾는 방법인 인수분해가 안 되는 거라면 둘 중에 하나 하시면 됩니다. 첫 번째, 2차항을 속어. 두 번째는 상수항을 소거한다. 일반적인 이런 풀이법으로 안 될 경우에는 이제 2차항을 소거해서 풀거나 상수항을 소거해서 풀거나 이렇게 하면은 또 풀리는 내용들이 있거든. 얘들도 예를 들어야지 조금 더 구체적으로 와닿겠죠?
자, 두 가지 보기를 적어봤는데 첫 번째는 이렇게 연립되어 있고 두 번째는 이렇게 연립되어 있는 경우입니다. 첫 번째 식 같은 경우에는 얘들은 일반적인 항들인데 얘가 y에 대한 2차항이네. 그래서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2차항이 없었다면 요 1차항들만 이루어져 있다면 x, y에 관한 식이 나왔을 것이고 그러면 x는 얼마 또는 y는 얼마로 정리가 돼버리는 그런 꼴이 되었을 거거든. 그래서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2차항을 소구하는 방법을 사용을 합니다. 그래서 위의 식에 곱하기 2를 하고 아래 식에 곱하기 3을 해서 2차항을 소구를 해버리면 이런 값이 나올 것이고 양변을 19로 나눠버리면 x-y는 마이너스 1, 즉 y는 x 플러스 1과 똑같아서 y 대신에 x에 관한 식으로 식을 바꿔버릴 수가 있습니다. 뭐 첫 번째 식 대입하든 두 번째 식에 대입하든 이 y라는 값에다가 얘를 대입해버리면 x에 관한 2차 방정식이 나올 거니까 이제 그건 우리가 풀 수가 있겠죠. 풀고 난 다음에 x값 나오면 여기 대입하면 또 y값도 나올 거거든. 그렇게 풀리는 유형이고 얘 같은 경우에는 뭐 y의 2차를 소거한다 하더라도 x 2차항이 남아 있는데 x가 아닌 y가 끼어 있는 항도 있고 x 2차항을 소거한다 하더라도 y에 대한 2차항인데 y가 아닌 x가 남아 있고 즉 뭐가 문제냐면 이 xy 항에 끼어 있는 게 이게 좀 문제가 되는 겁니다. 그래서 이런 유형 같은 경우에는 상수항을 소거해 버리세요. 그래서 이 상수항들 있잖아. 요거 소거하기 위해서 여기다가는 3 곱하고 여기다가는 4 곱하고 빼버리면 소거되거든. 그럼 얼마가 남냐면 이렇게 나옵니다. 이렇게 나와지면 이게 x와 y와의 조합을 통해서 xy가 나온다라고 인수분해가 가능한 꼴이 될 거거든. 얘를 인수분해하면 x 마이너스 4y 그다음에 2x 플러스 7y는 0이 될 것이고 얘를 만족하려고 그러면 x는 4y와 같다. 얘를 만족하려고 그러면 x는 마이너스 2분의 7y와 같다 해서 주어진 식 중에 한 곳에다가 x 대신에 얼마의 y로 정리해버리면 y에 대한 2차식이 될 것이고 그러면 또 y값 나오고 y값 나오면 또 x값도 나오고 하겠지. 그래서 뭐 이렇게 어떤 문자가 두 개 나오는 방정식이 주어져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최고차항이 2차로 나와 있다. 그러면 이제 요 내용이거든. 일반적으로 푸는 방법은 인수분해. 만약에 나와 있는 식 중에 하나가 1차식이다. 그러면 이미 인수분해 됐다라고 판단하면 됩니다. 1차식을 이용해서 이렇게 대입해버리면은 문제가 바로 풀려. 근데 2차식과 2차식으로 나와 있으면은 인수분해 해야 돼. 둘 중에 하나가 인수분해 돼버리면은 이 인수분해 된 요 식을 이용해서 이런 경우의 수, 이런 경우의 수 각각 구해서 대입하면은 답이 나올 것이고 그런데 인수분해가 둘 다 안 되는 경우다. 이제 이게 여러분 내용에서는 옛날에는 이게 정규 교육 과정에 들어가 있었지만 지금은 빠져 있긴 하거든. 혹시라도 둘 다 인수분해가 안 된다. 그러면은 2차항을 소거하는 유형이거나 상수항을 소거하는 유형일 거야. 그래서 2차항을 소거해서 1차식으로 만들어서 한 문자에 관한 내용으로 정리를 하거나 아니면 상수항을 소거해서 XY에 관한 조합으로 인수분해를 하거나 이런 둘 중에 하나의 유형으로 문제를 해결하시면 될 겁니다. 이건 뭐 내용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 가지고 개념은 여기까지 하시고 나머지는 또 문제 푸는 연습을 통해서 익히시면 되겠습니다.